20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차 판매 1위 바로 기아 소렌토였어요. 24년에는 한 9만 4천 대, 그리고 25년에는 1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소렌토 판매량 중에 약 70%가 하이브리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줄여서 소하, 대표 국민차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26년형 소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방카. 소렌토가 이렇게나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20년에 현행 4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23년 여름에 페리 모델이 나왔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있습니다.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알맞게 스포티하죠. 너무 권위적이지도 않고, 특히 소렌토처럼 남녀노소 감남을요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타는 차한테는 이렇게 호불호를 타지 않는 외모가 더 중요했겠죠. 그걸 아주 잘 해낸 외모예요. 소렌토 이후에 산타페가 나오면서 이 소렌토의 판매량을 조금 산타페가 가져갔을 법한데, 산타페가 호불호를 크게 타는 외모를 하고 나오는 바람에 삐끗해서 소렌토가 여전히 지금까지 잘 팔릴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실내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아의 디자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제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가끔 똥볼을 차요. 무슨 차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반면 인테리어는 똥볼이 없습니다. 나오는 차마다 실내 디자인은 예외 없이 다 마음에 들고요. 소렌토는 나온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촌스럽지 않고요. 딱 차값에 어울리게 고급스러워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적당히 화려하고요. 소재도 괜찮아요. 대시보드 가죽 마감하며 이런데 말랑말랑하고, 중앙부에 패턴 들어간 회색 마감재도 나쁘지 않고, 은은하게 광을 죽인 금속 에어벤트 띠도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요. 물론 지금 시승차는 X라인 가장 비싼 트림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조립 품질도 그래요. 어디 한 군데 찌그덕대는 곳 없고요. 금연길이 만나는 그 틈새도 벌어져 있는 곳 없죠. 예전이나 국산차 조립 품질이 수입차 대비 떨어졌었지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입차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끝으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풍성한 편의장비, 이 점이야말로 현대기아 자동차가 옛날부터 잘해왔던 장기잖아요. 다른 어떤 자동차 브랜드 못지않게 앞서왔던 부분인데, 소렌토에도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운전대 열선, 뭐 오토 에어컨, 파노라마 선루프, 이 급에서 상상할 수 있는 편의 장비가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약간 쓸데없이 패키지로 묶어놔가지고 필요 없는 옵션까지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돼서 짜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나 다양한 옵션을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줘가면서 제공해준다는 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국산차 브랜드로서 누리는 일종의 특권 같은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소렌토가 잘 팔리다 보니까 연식 변경하면서 바꾼 게 아예 없더라고요. 원래 연식 변경이 그런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탄 김에 에이다스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시켰더니 고속도로라서 HDA가 활성화됐죠. 사실 요 정도 단계는 이제 나온 지 시간도 좀 지났고 브랜드 막론하고 거의 다 잘하는 수준이니까 딱히 뭐 알아볼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운전대 잡으라고 경고 떴는데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잡은 걸 알죠. 정전식 방식 쓰고 있고요. 살짝 오른쪽 코너인데 차선 중앙 잘 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전자 주유력 감지 센서가 없습니다. 스포티지에도 있는데 소렌토에 아직 안 들어갔어. 이거는 연식 변경하면서 넣어줬어야지. 여전히 잘해요. 지금 앞차가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았는데 요 과정도요 꽤
부드럽거든요. 움찔하고 급제동이 아니고 쓱 속도를 줄여주는 요런 태도 좋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뭐 급브레이크 잡고 차가 어쩔 줄 몰랐거든. 진짜 사고 나는 줄 알고. 근데 되게 능청맞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심장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이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여러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널리 쓰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K8, 그랜저, 뭐 스타리아, 카니발, 정말 많은 차에 쓰이고 있잖아요. 물론 모터 출력 같은 건 조금씩 모델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쓴지도 오래됐고 워낙 많은 차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 다 검증이 끝난 아주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를 탔었고요.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직 쓸만해요. 시내 주행할 때 빨간불 들어와 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면 가속 페달 밟죠. 되게 산뜻하게 아주 가뿐하게 차를 평 밀어내고요. 모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럴 때 기분 상당히 좋고요. 병렬식이라서 주차장 같은 데서 엄청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구동은 엔진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EV 모드도 제법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제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요즘 최근에 나온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비 상대적으로 엔진이 많이 일하고 모터가 덜 일하니까 그런 거고요. 원래 병렬식이 이렇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 흐름도 보고 있으면 EV 모드로 넘어가 있기도 하고 회생제동도 열심히 하고 수시로 엔진 끄고 전형적인 병렬식 하이브리드.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리려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운전자가 크게 알아챌 수 없는 사이에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요즘처럼 기름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 시대에 비싼 출력을 가지고 있는 가솔린 모델들 대비 연비가 훨씬 좋은 것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 칭찬했으면 이제 단점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엔진음입니다. 그냥 달릴 때는 큰 문제 없어요. 자, 지금도 시동 껐죠. 가속 페달 밟으면 걸렸죠. 요때 꺼져 있다가 걸릴 때 조용합니다. 가속 페달 살짝 밟으면 RPM을 띄우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이럴 때도 괜찮아요. 지금 2100 RPM인데 조용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괜찮은데 언제 문제냐?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RPM이 높을 때 있거든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RPM이 한 2000, 3000 쓰고 있을 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엔진음이 더 실내로 크게 들리겠죠. 이럴 때 저배기량 4기통 효율 중심 엔진의 대표적인 단점이 실내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거칠거칠해. 애처로워서 못 밟겠어. 자, 두 번째 단점. 이건 소렌토 하이브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시간 탓이에요. 최근에 배터리 용량 키우고 모터 출력이 높아진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경쟁 모델들이 속속 등장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소화의 매력이 퇴색됐다고나 할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주 저속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구동을 엔진이 담당하잖아요. 시동이 수시로 걸려 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경쟁 모델들은 훨씬 더 많은 구간에서 전기 모터로만 가니까 더 전기차스럽게 달리죠. 더 조용하고 진동 없고 엔진과 모터가 일을 하는 사이에 다른 모터로 충전까지 해대니 효율도 앞서고요. 일단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필란트랑 둘 다 디폴트 모드로 갈 거예요. 근데 소렌토는 에코 모드가 디폴트고 컴포트 모드가 따로 없으니까 에코 스포츠 스마트였나? 그렇게 세 개밖에 없고 에코가 디폴트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 얘는 에코 모드가 있긴 하나 컴포트 모드가 디폴트니까 컴포트로 갈게요. 모든 변인을 다
통제하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무리 똑같은 길을 비슷한 시간대에 두 차로 나란히 돈다고 해도 그때그때 교통 상황이 다르니까 각각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는지 그 정도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속 30km 제한구역이거든요. 오르막길이고 이렇게 갈 때 아까부터 계속 직렬 하이브리드로만 작동하고 있어요. 엔진이 구동을 안 해. 충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더라도 차의 속도랑 상관없이 RPM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여기는 뭐 내리막길이고 내가 가속 페달도 깊게 밟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회생제동만 하면서 내려가겠지. 야 진짜 한 번도 구동에 개입 안 했어 엔진이. 구동에 개입했다. 아 방금 엔진으로 차를 밀어내는 거 처음 봤어. 경사가 심한데 내가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그때 잠깐 도와주고 그새 빠졌네. 아까는 급저속인데 엄청 심한 오르막에서 또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그때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잠깐 도와주고 빠졌어. 아 이렇게 하면 시동 걸렸죠? 이렇게 해도 안 걸리면 전기차 아니에요. 방금 필랑트로 달렸던 똑같은 시내길을 이번엔 소하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소하도 EV 모드로 가고 있어. 지금 시속 27 그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자, 오르막길이 되는 순간 시동이 걸렸죠. 지금 엔진으로 차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벌써 아까랑 똑같은 오르막길을 이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옮겨 앉으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엔진으로 가고 있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엔진 출력 180마력, 필랑트는 150마력.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모터 출력이 65마력, 필랑트는 136마력. 그러니까 모터의 출력에 있어서 필랑트가 훨씬 앞서니 시동 걸지 않고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소렌토는 엔진 신동이 훨씬 더 자주 오랫동안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엔진이랑 모터랑 둘 다 같이 힘쓰고 있잖아. 차가 혼난다 그치? 아까 필랑 가속 페달 진짜 살살 밟고 스르르 움직일 때 그럴 때만 EV 모드로 갈 수 있고 그걸 빼면 전부 엔진 시동이 걸린다. 그리고 그 엔진 시동은 다 구동에 관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소렌토는 이 운전대 뒤에 패들로 회생제동 단계를 내가 실시간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 지금처럼 심한 내리막에서는 회생제동 3단계 놓고 그러면 차속도 별로 안 빨라지고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는 더 많이 걷어들이고. 필랑트도 있어. 근데 얘는 기어 노브로 조작해야 되잖아 필랑트는. 근데 얘는 패들이 있으니까 더 편해. 자, 방금 같은 환경에서 아까 필랑트가 잠깐 시동을 걸었었지. 그렇죠. 그 구동에 관여했었지. 네. 지금 딱 요때 이미 꺼졌어. 아까는 걔는 시동. 그리고 얘는 모터랑 엔진이랑 동시에 힘을 쓸 때 충전이 불가능하잖아 병렬식 하이브리드여서. 근데 필랑트는 모터가 두 개니까 P2 모터, 구동용 모터가 힘을 쓰고 엔진도 돌아갈 때 P1 모터를 통해서 충전까지 동시에 가능하거든. 그게 직병렬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 중 하나잖아. 그런 효율 면에서도 필랑트가 앞서고. 그래도 다행인 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고요.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내 차에서 이것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아직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복합 공인연비만 보셔도 대부분 리터당 한 15km대로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정도라면 운전 패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 승차감 무난합니다. 무난하다 말고 더 뭐 잘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무난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딱 추구하는 좋아하는 승차감이 이런 세팅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아니 자동차 회사는 한 대라도 차를 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차를 파는 그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차를 세팅할 거 아닙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 거 보세요. 이런 하체 느낌을 좋아하니까 이렇게나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겠죠. 엄청 말랑말랑해. 자,
자, 지금도 코너 돌죠. 무난합니다. 롤링도 딱 생각한 만큼 있고, 포장 구간 다리 이음에 과속 방지턱 무난하게 잘 넘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신길 수 있는 휠 중 가장 큰 19인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철 불쾌하지 않게 소화해내는데, 야, 이 역시도 아쉬움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요, 동급 최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비슷한 가격대의 패밀리 SUV를 타봤을 때 이 하체 세팅에 있어서 최고로 꼽는 차가 최근에 CR-V. CR-V는 정말 명차거든요. 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체를 이렇게 만들어 타면 탈수록 만족감이 높은 차였어요. 걔랑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묵직하게 쫙 깔려있는 느낌도 그렇고, 와인딩에서 운전대를 꺾을 때 주는 이런 피드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 하지만 CR-V는 실내를 보세요. 걔는 거의 뭐 갈라파고스잖아요. 시간이 멈췄어. 하지만 소렌토 보세요. 지금 나온 지 시간이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최신이잖아요. 실내의 디자인도 그렇고요, 편의장비 구성도 그렇고요, 주행 질감, 주행 성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감남을녀, 많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일상 환경에서 맘 편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무난하게 만든 차예요. 그 목표를 정말 딱 명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판매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거고요. 얘는 이래서 빼고 쟤는 저래서 빼고 하나둘 빼다 보면 꼭 현대기아차 남게 되거든요. 산타페가 조금 판매량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소렌토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다시 만나본 26년형 소하, 여전히 훌륭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단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훌륭한 경쟁자들이 많아졌거든. 지금까지 황카.